안녕하세요. 수학 퍼즐 속 규칙을 설명할 경지현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의 규칙. 파스칼의 삼각형이란 임의의 항을 그 항의 바로 위에 행에 있는 두 수의 합과 같게 하여 쭉 내려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양옆에 L을 쭉 적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하고 그 방법으로 아래까지 모든 칸을 채우면 파스칼의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2의 거듭제곱 규칙. 파스칼의 삼각형을 위에부터 1행, 2행, 3행, 4행, 5행이라고 했을 때 각 줄의 합은 2의 거듭제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행에서는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은 8, 즉 2의 4-1제곱이 되고 5행에서는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은 16, 즉 2의 5-1승이 됩니다. 11의 거듭제곱 규칙.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는 옆의 수를 쭉 읽었을 때 그대로 읽으면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행에서 11 곱하기 11은 121, 3행에서 11의 세제곱은 1331, 4행에서 11의 4제곱은 14641이고 11의 5제곱은 16만 1051이지만 5행에서 받아올림을 하면 16만 1051이 됩니다. 꽃잎 법칙.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꽃잎 법칙은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렸을 때 서로 같은 색을 곱했을 때의 값이 같은 법칙이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에서는 1 곱하기 3 곱하기 4는 1 곱하기 2 곱하기 6은 12, 1 곱하기 5 곱하기 21은 1 곱하기 15 곱하기 7은 105, 8 곱하기 84 곱하기 45는 9 곱하기 28 곱하기 120은 3240이 됩니다.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규칙.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은 프랙탈 도형으로 큰 정삼각형에서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그 부분을 뚫는 것을 반복한 것을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크게 그린 후 모든 홀수를 이으면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이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 직각삼각형의 규칙. 파스칼의 삼각형을 왼쪽으로 기울인 후 노란색 제각선을 그었을 때 그 제각선들의 합은 피보나치 수열의 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제각선을 그었을 때 수들의 합은 각각 1, 2, 3, 5, 8, 13, 21, 즉 피보나치 수열의 수들이 됩니다. 5의 배수의 법칙.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5의 배수를 색칠한 후 그것을 모두 연결시켰을 때 역삼각형 여러 개가 규칙적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키스틱 합의 규칙. 다음과 같은 하키스틱 모양으로 무조건 1부터 시작해서 일직선으로 원하는 수까지 쭉 연결한 후 그것을 반대쪽 방향으로 꺾었을 때 가장 첫 수가 그 앞에서 색칠한 수들의 합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는 1부터 10까지 더한 수가 55가 됩니다. 하노이의 탑의 규칙. 옮겨야 하는 판의 개수를 x라고 할 때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판을 옮겨야 하는 횟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판이 2개 있으면 2의 2제곱 마이너스 1인 3번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판이 10개 있으면 몇 번을 움직여야 할까요? 정답은 1023번입니다. 판이 25개만 있어도 움직여야 하는 횟수가 8자릿수가 되게 해줍니다. 마방제는 정사각형에 1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넣어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도록 만든 숫자의 배열입니다. 마방제는 크게 짝수차와 홀수차 마방제로 이루어집니다. 홀수차 마방제를 쉽게 만드는 방법. 맨 위쪽 변의 중점에 L을 적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 위에 다음 숫자를 적습니다. 세 번째, 만약 그 숫자가 사각형 밖으로 나오면 나온 줄의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오른쪽 위에 다음 숫자를 적고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사각형의 내부에서 대각선이 이미 차 있다면 원래 칸의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그 숫자가 정사각형의 맨 오른쪽 위로 갔다면 아래로 한 칸을 이동합니다. 그 과정을 반복했을 때 홀수차 마방진이 완성하게 됩니다. 4차 마방진을 쉽게 만드는 방법. 4 곱하기 4 정사각형을 그은 후 그것을 대각선을 그어 대각선의 숫자들의 배열을 뒤바꾸면 됩니다.
님게임의 예시. 님게임은 규칙을 알면 무조건 승리하는 게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님게임은 가져가다의 녹이로 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 승리의 영어 단어 win을 거꾸로 하면 님이 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님게임으로는 바둑돌을 가져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개의 바둑돌이 있고 1개 또는 2개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합시다. 마지막 바둑돌을 가져가면 진다고 합니다. 13개를 가져갔을 때 진다고 했으니 12개를 가져가면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1개를 가져가면 나는 2개를 가져가고 2개를 가져가면 나는 1개를 가져갔을 때 무조건 3을 맞출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4는 12이므로 후공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릇에서 한 번에 최대 3개를 가져갈 수 있고 서로 다른 그릇에서 가져가거나 0개를 가져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큐브를 가져가면 이긴다고 할 때 성공과 후공 중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후공입니다. 데칼코마니 법칙을 이용했을 때 상대방이 한 행동을 반대쪽 그릇에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상대방이 한 그릇에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상대방이 왼쪽에서 1개를 가져가였습니다. 이때 저도 반대쪽 그릇에서 1개를 똑같이 가져가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는 상대방이 오른쪽 그릇에서 다시 2개를 가져갔지만 여기서 저는 왼쪽 그릇에서 다시 2개를 가져가면 모든 것을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닌게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산모 게임이 있습니다.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경우, 제가 질 가능성이 없는 손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주먹을 내면 제가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지만 가위를 냈을 때 저는 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위를 냅니다. 하지만 밑의 경우에서는 제가 보자기를 내었을 때 비기거나 지고 주먹을 내었을 때 지거나 이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나마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주먹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였을 때 상대방이 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는 현재 저의 손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먹을 내면 무조건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같이 보자기를 내서 무승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산목의 필승법. 첫 번째, 제가 성공인 경우 무조건 가운데를 둬야 합니다. 여기서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상대방이 엣지로 둘 때와 코너를 둘 때로 나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기서 엣지를 둔다면 저는 여기 밑에 구석으로 들어갔을 때 상대방은 무조건 왼쪽 위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제가 왼쪽 아래를 두면 상대방은 막아야 하는 곳이 총 2곳이나 생기며 제가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 제가 가운데고 이번에 상대방이 코너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무조건 그 반대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삼각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엣지를 준다면 저는 그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공격을 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후공의 방어 방법입니다. 아까처럼 제가 가운데 상대방이 코너, 제가 다시 코너를 장악했을 때 상대방은 코너를 장악해야 수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운데를 막아야 하고 그럼 무승부가 됩니다. 지금까지 수학 퍼즐에 대해 알아본 김재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